보톡스 맞는 사람들은 신경, 근육 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막 근육 한번 써보세요 이러더라도 이게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작가 김민수입니다. 저는 간호학원의 강사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한 건 아니고요. 병원에 일을 하면서 이제 투잡으로 많이 했죠. 근데 많은 간호사들이 일단 그 병원에 일을 하면서 간호학원 강사를 투잡으로 이제 뛰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또한 간호학원에 이제 강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는 동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간호학원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한 3년 정도 이제 근무는 해야 돼요. 조무사들을 강의하는데 되게 쉬운 거 아니냐라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학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이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고 이제 예전에 이제 학부 때 이제 배웠던 것들을 많이 잊어먹죠. 근데 간호학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내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제 임상에서도 되게 많이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나 이제 머릿속에 있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설명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제대로 이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호학원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투잡이다 보니까 병원 수입이 아니라 사이드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시간당으로 이제 돈을 계산을 하거든요. 시간당 한 학원마다 다르겠지만 한 22,000원에서 25,000원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물론 또 세금도 떼이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간호학원에서 이제 투잡을 뛰시는 분들은 저 역시도 물론 그런데 뭐 소득을 위해서 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하거나 그럴 일이 그다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되게 많이 겪으면서 내 스스로도 자신감도 되게 많이 생기는 거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기술 자체가 되게 많이 좋아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에 강의를 하는데 9시 반부터 1시까지 일단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점심시간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후 타임도 강의가 있습니다. 오후 타임에는 다른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해보고 싶으면은 네이버 같은 데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많은 간호학원 있잖아요. 그 간호학원 원장님한테 일단 전화를 하셔가지고 면접 날짜를 잡으셔야 되겠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간호학원에서는 원장님께서 시연 강의라고 해보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다른 간호학원 같은 경우에는 시연 강연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연 강연이란 거는 내가 만약 의료복교를 한번 강연을 해보라고 하면은 학원 원장님이 이제 앞에서 학생한테 강의하듯이 강의를 하는 거죠. 강의를 한번 해본 경력직 간호사를 이제 선호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 이제 강의를 해보는 선생님이더라도 괜찮다라고 강의를 주시는 학원도 있거든요. 강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가 신입이더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한번 강의를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본인의 성격이 되게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말하는 거 이제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강의가 아마 본인의 스타일에 되게 딱 맞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성인간호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에서 이게 깊이가 의외로 되게 깊어요. 환자실이나 응급실 같은 특수 파트에 되게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이 되게 이 강의를 할 때 내가 케이스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옛날에 병원에서 이제 겪었던 이야기들도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으면은 앉아서 이제 수업 듣는 분들이 되게 재밌게 들으시거든요. 이론 강의는 다 끝났고 모의고사 이제 강의를 진행 중이거든요. 이 모의고사 반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3월 말부터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혹시 내가 뭐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면은 한 3월 중에 학원에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3월 말이나 아마 4월 초쯤에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개강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개강을 하고 난 뒤에는 강사들이 다 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이제 끼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이제 2번 개강을 하기 때문에 그 개강 시기에 맞춰가지고 꼭 이제 알아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는 투잡이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오늘 수업을 하면서 동영상을 제가 촬영을 했어요. 간호학원에서 실제 어떻게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면은 이어지는 동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십시오. 이상은 간호사이자 작가 김민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 있는데 진짜 많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영유아예요, 영유아. 영아, 유아 아니면 엄마들 죽는 게 얼마나 많이 죽냐. 이게 사실 그 나라의 보건수준 지표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저기 왜 아프리카 이런 데 아니면 우리 옛날 시대 이럴 때 의료가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애나 다 죽고, 왜 애 놓고 나서 산후감염 걸려 죽고 막 그러거든요. 또 동달아 아이들도 죽고 이랬는데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율이 많이 올라가 있죠. 아이들도 물론 태어나고 나서. 톡 쏘는 거 나는 보통 포도 멜치스 먹어. 톡 쏘네. 그래서 독소잖아. 톡 쏘네. 보통 나는 포도 웰치스야. 요거 상종일 독소형 식중독이에요. 얘네들은 이 균 자체가 가스를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장이 탈이 나는 거죠. 자, 보톨리누스 얘는 자 어떻게 되나요? 얘가 잘못 걸리면 신경이 죽어요. 쉽게 신경이 죽어요. 그래서 얘를 보톡스 제대로 쓴다고요. 보톨리누스 얘를. 그래서 저같이 보톡스 맞는 사람들은 신경, 근육 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막 근육 한번 써보세요 이러더라도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죽을 수가 없어요. 안 돼. 근육이 안 잡힌다고요. 자, 보톨리누스는 신경을 죽입니다. 신경을 죽이고 근육까지 마비를 하는데, 마비를 시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잘못 걸리면은
호흡 근육과 호흡 신경을 죽여버리는 게 문제라고요. 그러면 죽는 거죠, 뭐. 그럼 얘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잘못 걸리면. 얘는 통조림 같은 데 많이 있어요. 통조림. 그래서 통조림 같은 거 유통기한 지난 거 있죠. 유통기한 지났거나 딱 봐도 뚜껑 딴데 찝찝한 거 이런 거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얘는 보톨리누스균이 억수로 잘 사는 곳입니다. 그다음 보신탕이죠. 보신탕. 보신탕. 그죠? 보톨리누스는 신경을 죽이는데 통조림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 포도는 우리나라 포도가 왔다야. 우리나라 포도 되게 좋죠. 우리나라 식중독.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 얘는 무조건 포도성분이에요. 아셨죠? 문제 포커스를 딱 보셔야 돼. 보톨리누스 얘는 신경 어쩌고. 사망률이 높네. 얘는 보톨리누스. 우리나라 이러면은 포도상이에요. 그 다음에 웰치스 얘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웰치스가 독소염이냐 이거만 보면 돼요. 웰치스가 어쩌고저쩌고 이 쓸데없는 거 안 읽으셔도 되고. 자, 요거 세 개가 뭐라고요? 독소염 식중독이고 보통 포도 웰치스를 먹는데요. 톡 쏘잖아요. 나머지 애는 뭐예요? 감염염이잖아요. 감염염 식중독고 여기 나오는 살모넬라. 살모넬라인데 살모넬라가 그거 이번에 김밥 사태. 김밥 나라 김밥 막 이런 얘기. 걔가 계란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요. 걔가 살모넬라균입니다. 정답 1번 살모넬라균. 54번 보세요. 자, 이 보세요. 이 50대 여자가 저는 죽었습니다 하고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이 용사가 제가 뭐라고 했는데 잘 이해 못했는데요. 이해 잘 못했는데요.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명료화라는 것이 뭐냐? 명료화한다. 그 말이 되게 모호한 거를 정확하게 한다. 이 얘기예요. 뭐 되게 아리까리 이야기 안 하고 명료하게, 정확하게, 야무지게 얘기한다. 이 말이 명료하다 이런 뜻인데 이 환자가 죽었다는 말이 뭔 말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죽었다는 의미가 뭔 말이에요? 이렇게 명료화 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답이 4번이고요. 그 말 말고도 왜 의사소통 방법이 있잖아요. 개방성, 뭐 경청을 해야 돼, 뭐 반영, 친구, 요양,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개방성 의사소통은 첫째 개방적인 거 뭐예요? 자, 뭐 시우야, 우리 애가 할것 같았어. 시우야, 오늘 학교에 재밌었어? 이거는 폐쇄적이죠. 아니, 이거잖아요. 개방성은 학교에서 뭐 했어? 이잖아요. 그래, 할매를 만나서 할머니 오늘 반찬 뭐 나왔어요? 이게 개방성이에요. 폐쇄성은 할머니 반찬 맛있었어요? 이게 yes, no라는 게 폐쇄성이잖아요. 질문을 유도할 때 개방성으로 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경청 알잖아요. 계속 잘 들어주고 되게 어렵죠. 경청. 그 다음에 명료화는 금방 나오는 거.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는데 다시 얘기해 줄래요? 이런 얘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고고고고고 다시 얘기해 달라고. 그럼 만약에 얘가 할매가 아침에 반찬에 글쎄 개미가 나왔잖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 할머니 개미가 나왔단 말이 뭔 말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 이해했죠? 뭔 말인지. 자, 그리고 반영은 아마 지난주에 있었죠, 그죠? 뭐, 만약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요양병원 있으니, 우리 마누라가 나를 찾질 않네. 기분 되게 안 좋아. 이런 얘기하면, 지금 보호자분이 안 찾아오셔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시군요. 이렇게 본인이 한 얘기를 내가 감정을 다시 이제 되돌려서, 그 말이지, 맞지? 반영, 리플렉스 이 말이잖아요. 반영해서 다시 내가 리피트로 반복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게 반영, 이런 말인데, 친구가 뭐예요? 경청은 어쩌면 헷갈릴 수 몰라요. 경청은 당신이 말하는 거 내가 듣고 있어. 이게 경청이고 침묵은 서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서로 얘기가 없다 보니까 서로 꼴쭉꼴쭉 할 수 있어요. 당신도 얘기 안 하고 나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침묵인 거죠. 근데 침묵이 서로 이제 내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잠깐. 침묵이 굉장히 중요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기법이라고 합니다.